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얻는 방법 다들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한순간의 대박이 아닌 꾸준한 수익 창출을 원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투자 승률을 꿈꾸신다면 와우넷 강재원 파트너와 함께 현명한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와우넷 스페셜 강재원 파트너와의 두 번째 시간, 대형주내에서 중장기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법,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원 대표입니다. 스페셜 강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중장기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의 대상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장기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할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중장기를 한다 만큼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신중하게 선정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어떤 차트적인 흐름, 수급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중장기 투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장기를 한다 했을 때는 중장기에 대한 기간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뭐 좀 더 길게 잡으신 분도 있고 단기간에 뭐 중장기라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 될 수 있는데 우선 투자 기간과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중장기로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을 노리고 할 것이냐 이 부분 역시도 같이 설정하는 과정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실적, 밸류를 이야기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이슈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 이걸 보고 체크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선택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중장기 투자로 좀 더 유용한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장기로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패턴을 좀 같이 체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로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사가지고 가만히 놔둔다 이게 중장기가 아닙니다. 사고 우리가 매일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세를 매일 보고 주식시장을 체크하듯이 내가 중장기로 샀다 하더라도 그 종목에 따른 흐름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카테고리로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중장기라고 할 때 뭐 장기적인 부분은 우선 배제를 하고 중기적인 부분 생각할 때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2개월 이상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찍었느냐 또는 피크아웃을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계절적마다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간 자체를 잡을 때는 약 2개월에서 전 6개월 정도. 그래서 짧으면은 한 분기 조금 안 되는 정도를 본다는 얘기고 길게 본다 했을 때는 약 2분기 정도를 본다는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중장기를 하기 전에 또 하나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시장의 리스크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작년같이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 또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뭐 물가지수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는 장세에서 중장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물려서 중장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규로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됩니다. 사실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 나타나고 안 좋을 때는 시장에서 뭐 방어조 성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방법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중장기로서 시장에서 편하게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또는 방망이를 짧게 쥐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하락이 될 때는 중장기라는 부분은 안 된다 되겠죠. 그럼 중장기가 정말 좋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할 때 시장이 바닥을 만들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가 중장기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시장이 바닥을 만들었으면 하방 경직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거나 상승으로 간다.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더 이상 하락이 없는 구간, 시장의 바닥이 만들었을 때 중장기 관점에서는 시간만 투자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승률이 높다는 부분이 이럴 때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비중적인 부분 역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앞전에 제가 비중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너무 이제 한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키운다라는 부분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이제 무게를 한쪽에 크게 실어 놓는다가 돼버리면 올라갈 때는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기도 투자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을 다 겸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비중 자체는 약 10에서 20%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신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바닥이다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주식 시장이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생각해서 한 차례 정도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는 늘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할 때 메리트가 뭐냐라고 할 때 방금 말씀했던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 했을 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 고수익이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 자체가 위험 상품이다 이렇게 되는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주가가 하방 경직이 확보가 되어서 주가가 앞으로는 횡보하다가 또는 상승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시기에서는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 되겠죠. 다만 이 시간 투자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수익이 얼마큼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 이 중장기 투자한다 했을 때 물론 주도주가 되고 가파르게 모멘텀이 붙는 경우는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약 3개월에 15에서 20% 정도의 기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움직인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5에서 20%라는 기본 1차 목표라는 부분이 달성이 되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폭을 볼 수 있다는데 처음에 우리가 매수 진입할 때 이 종목은 최소 15에서 20% 정도의 기본 상승폭은 열려 있다. 이걸 보고 들어간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난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사실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중장기 투자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이 종목 어디까지 나 끌고 가겠다 했을 때 그거를 시장의 여건에서 딴 쪽에서 뭐 올라간 종목이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내가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뭐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때는 비중 축소라든지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거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끌고 간다. 내가 예상했던 그림이나 내가 예상했던 과정과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장기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려가지고 중장기가 아니라 사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했다면은 이제 종목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거를 선정할 때 사실 기준을 우리가 어디다 두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시장이 앞으로 좋을 건지 나쁠 건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뭐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무게추를 우리가 어디로 실어줘야 되느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시장이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안정화된 종목군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는 뭐 방어주가 좀 더 좋다 이렇게 돼도 되겠죠. 반면에 경기 자체가 안 좋다가 경기가 바닥을 조만간 찍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관점을 가진다면 경기 관련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경기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실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럴 때는 실적 가치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시장에서는 경기와 실적에 대해서 무게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경기 바닥 그리고 업황 바닥을 논하고 있는 IT라든지 실적이 워낙에 좋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난 산업재, 보통 우리가 산업재를 얘기하면은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기계, 그리고 방산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저는 최근 들어서는 중장기로서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재평가를 받는다, 리레이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회사 자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 신사업을 투자를 하면서 그 부분이 성장 동력으로 재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회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기술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전망, 산업의 변화 이런 데에 따른 초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실적 플러스 성장. 우리가 이제 실적 플러스 성장을 뭐로 얘기하면 성장 가치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성장 가치주가 시장에서 많은 종목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시장에서 올해 초까지, 작년 말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고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은, 현재 주가 가치가 낮아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플러스 성장 종목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재무적인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재무적인 문제다 할 때 재무제표 하면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꾸준히 배당을 해주고 있는 기업. 꾸준히 배당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고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 그럼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연하게 보장이 된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되죠. 이런 부분이 없이 성장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해서 결정했는데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또는 회사가 운용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의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무적인 문제가 없는 기업 역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트로 볼 때 또 하나는 뭐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대형주는 시장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왜 시장에 따른 영향이 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수급도 간단한데 거래소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파생 시장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매수 매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외국인들이나 기관에서의 패시브 자금이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닥을 쳤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종목 역시도 바닥을 쳤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로 바닥을 쳤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첫 번째가 박스권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V자 반등형 그리고 쌍바닥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바닥 쳤느냐 안 쳤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다 되는데 박스권 패턴이란 건 사실 이렇게 된 거죠.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쭉 옆으로 행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행보를 하는데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먼저 움직이는 선도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장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후행을 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주가 빠지고 옆으로 박스권 왔다 갔다 제자리에서 움직인다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없어질 거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손절을 안 하고 버텼던 분들은 지쳐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긴다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계속해서 수급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바닥 다진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박스권 바닥형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V자 반등형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앞전처럼 크게 무너졌을 때 과매도가 나타나고
공매도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 했을 때는 급등이 나온다 되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V자 반등형이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이 급등형이 나온다 했을 때는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호재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바닥을 확인할 때는 거래량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쌍바닥형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형태가 있는데 주로 이 경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가 자체가 계단식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는 형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 다다음번, 그 다음 시간에 여튼 이평선을 가지고 쌍바닥과 천자 여러 가지 패턴을 또 설명해 드릴 텐데 쌍바닥을 우리가 확인한다 했을 때는 이평선을 가지고 확인해야 된다. 이 정도 우선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에서 박스권 패턴 이게 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박스권 패턴만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보실 줄 아시면은 거의 웬만한 매매는 다 하실 수가 있다 됩니다. 이 박스권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일간 차트에서 박스권을 보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주간이라든지 큰 그림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느냐 또는 단기적인 눌림 자리에서 박스권을 보느냐 이게 접근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이 패턴은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자, 박스권의 기본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가가 이제 바닥을 만들 때 주가가 바닥 만들려면 우선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어느샌가 주가가 저점을 여기서 만듭니다. 근데 이 저점을 만들 때 이제 개별주라든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좀씩 차이가 있고 이제 밸류라든지 것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확연하게 중심을 잡아주거나 이러지 않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중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가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항상 이 종목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이 가격은 지켜내던 가격 또는 앞전에 실적이 안 좋을 때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 때 또는 밸류적으로 자산 가치 얼마 수준 또는 주가 수익 비율 얼마 자리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가격대가 온다 또는 중요 밸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시장에서 2,300포인트가 저점이 돼야 된다, 2,200이 저점이 된다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주로 시장에서 많이 얘기했죠? PBR이 0.8배짜리다, 0.9배짜리다. 뭐 IF 이후로 우리나라 뭐 금융위기 때 이후로 0.8배, 9배는 저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밸류를 갖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박스권 자리 때 저점을 맞는다 했을 때는 무너질 때 중요 가격이 어떤 밸류라든 이런 부분이 항상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대형주는 사실 저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그 가격대가 이탈한다 했을 때는 뭐 그 가격대부터 매수를 해도 시장에서 결국 여기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데 우선은 박스권 바닥을 다진다. 이것만 먼저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물리십니다. 뭐 던지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부터 모으시는 분들고 다 성향이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다 물린다 됐죠. 근데 이제 반등이 하나 살짝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반등이 살짝 나오게 되면 사실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동안 하락이 워낙 컸으니까. 근데 이제 이 상승이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떨어진다 되면은 여기서 경계감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죠. 왜? 다시 저점을 깰까 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반등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다시 요 앞전의 고가를 넘어갈 거냐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 기대감이 다시금 고가에서 내려온다 되면은 다시 마찬가지로 이때 경계감이 높아진다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박스라는 게 여기가 고점, 여기가 고점, 그 저점 이 자리 때까지는 대부분이 우선은 박스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박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박스권 상단 자리 갈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되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왜? 앞전에도 한번 저항 맞고 떨어졌고 직전에도 또 한번 저항 맞고 떨어졌고 하니까 여기서 당연히 맞고 떨어질 거야라는 우려감으로 비중을 축소한다 되고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거봐. 내 말이 맞았지. 그 이 종목 볼 필요 없다라고 하다가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돌파가 나온다.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권 형태가 우선은 시장에서 우리가 중장기 투자하는 데서 바닥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볼 때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었죠. 시장에서 대형 지수 같은 경우 거래소 우리가 중장기 대형주를 투자할 때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다? 지수가 바닥을 쳤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 작년에 뭐 다들 워낙에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으셨는데 작년 이제 9월달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체크를 하실 게 다 보여진 다음에 차트 공부는 사실 큰 도움 안 되고 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차트를 공부하는 거는 과거의 흐름을 보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다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은 되돌려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대형 지수입니다. 제가 왜 대형 지수 갖고 설명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중장기 투자의 대상을 대형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대형주 갖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9월 30일 날이었죠. 9월 30일 날 아침 시가가 지수상으로 2130이었고 저가가 2106포인트입니다. 대형 지수 기준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랑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저점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폭이 어떻게 나오죠? 작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을 인식한 자리대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앞전에 요 7월 달에 저점 자리대 여기를 지금 저항으로 인식한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되는데 요 구간에서 저점을 높인다가 되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패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되죠. 이걸 우리가 상승 삼각형 패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구간대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돌파가 나온다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게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닥을 치고 중요 라인대를 살렸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LG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LG전자가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LG전자가 앞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느냐 좀 보실만한데 자 똑같이 9월 30일이었습니다. 9월 30일 날 마찬가지로 LG전자가 77,200원이라는 가격대를 아침 시가 낮게 출발해서 이날 반등을 속폭해서 마감했다 되죠.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반등폭 자체가 82,500원 전후 딱 여기까지만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지수 자체가 어떻게 갔었죠? 지수는 저점을 만들고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돌파 지지 이렇게 나왔던 케이스였죠.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지수는 조금씩 올라갔는데 오히려 반등이란 부분에서는 어떻게 반등폭이 윗자리 요 가격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계속돼서 흐름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 한번 하락이 떨어졌는데 요 하락이 앞전에 저점을 깨냐? 깨지 않는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게 계속 박스권을 보이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한다 되죠. 그러면 자, 요 구간대에서 조금 일찍 잡는다가 될 경우는 박스권에서 아까 우리 봤던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요 중간 자리대 여기서가 가장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면 그 기본 마디가 열린다는데 여기서 확인하고 산다 했으면 여기서 사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박스권을 이제 만들었다. 그럼 바닥을 확인했다가 되겠죠. 그럼 이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목표치를 예를 들어 설정한다라고 하면은 LG전자에 대해서 그럼 기본 목표치는 어떻게 잡히냐면 우선은 박스권 마디폭 하나가 기본은 열린다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마디폭 하나 열린다 했을 때는 88,200원이 기본 마디폭이 되겠죠. 그럼 시장 자체가 쭉 빠졌던 부분을 감안할 때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어디까지 열리냐? 앞전에 요 거래 라인 가격에 실린 자리대 요런 자리대까지가 우선적으로 열린다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1차 목표를 어디 잡느냐? 요 가격대. 여기를 잡습니다. 짧게 단기로 볼 때는 요 마디폭 하나가 열린다 되지만 실제적으로 요 가격대가 다 뭡니까? 매물 공백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비중을 정리한다. 1차 목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는 앞전에 박스권 바닥을 만들 때에 그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에서 볼 때 어느 패턴을 우리가 중장기로 처음부터 선정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본 거는 바닥을 만들 때 바닥을 만들 때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은 너무 크죠.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바닥을 확인할 때는 일봉을 가지고 시장의 바닥 확인, 종목의 바닥 확인 이 작업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장기 종목을 선정한다 했을 때는 이제 주간 차트 같은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중장기, 제 관점이기도 하지만 중장기로서 선호할 수 있는 패턴이 어떤 거냐 사실 이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전환된 차트나 뭐 추세가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썼긴 했는데 좋은 거는 신뢰도가 크게 길게 볼수록 좋다. 즉 주간 기준 차트로 우리가 1년에서 2년 최소 이 정도 이상을 봐야지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추세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추세를 왜 그리냐면 추세를 가지고 이게 현재 무슨 패턴으로 움직인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패턴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서의 패턴이 만들어질 때 이게 중장기로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낼 수 있느냐 이런 패턴을 얘기한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추세 전환 패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뭐 채널 패턴이다 세경 패턴이다 그리고 이제 상승 채널이다 하락 채널이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용어상으로 붙여놨는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이해하시냐면 간단하게 먼저 상승 채널이라는 게 어떤 식이냐 이거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 채널 패턴 우리가 방금 처음에 배웠던 게 바닥 만들 때 뭘로 만든다? 박스로 만든다 말씀드렸죠. 박스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저점을 깨지 않고 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돌파를 한다 이런 패턴이었다면 채널은 이 박스를 위아래로 내린 겁니다. 위쪽으로 방향을 각도를 잡아주면 상승 채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로 하면은 하락 채널이다 얘기를 합니다. 차이는 뭐죠? 고가와 저가, 하락 채널 같은 경우는 고가와 저가가 어떻게 해양세를 보인다. 그런데 왜 이 하락 채널 패턴에서 추세를 돌파하는 시기 이런 시기를 우리가 노리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라든지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할 때는 하락 추세가 나오는 종목은 보는 거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하락이 다 떨어졌는데 하락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너무 많고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빠진 종목이 많을 때는 당연히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적도 좋고 가치도 좋은데 향후 성장 동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하락 채널 같은 경우가 올라갈 때 왜 좋은 효과를 나타내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직전 저점이 깨진다가 되면은 뭘 한다? 손절한다.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습니까? 직전 저점은 보통 손절 라인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안 그래도 위에서 떨어지면서 꾸준하게 추가 매수하고 오셨던 분들은 시장에서 저점이 이제 나왔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등을 기대하는데 반등이 나오다가 저점 근처에 오게 되는데 또 깨집니다. 뭐 돈이 무한정으로 있으신 분들은 계속 사시면 돈을 버시겠죠. 나중에.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은 어떻게 되죠? 이 구간 때 보면은 손절이 일부 나간다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근데 앞전에 고가 라인 때 이 정도면 다시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가가 더 낮아져요. 그러고 나서 또 내려옵니다. 그 또 내려오면은 불안하죠. 여기 저점이 지켜줘야 될 텐데 이번에는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또 손절이 나갑니다. 반복이 되면은 매물이 박스권 같은 경우는 이 상단 자리가 매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은 나중에 넘어가는 데 됐을 때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채널 패턴 같은 경우는 앞전부터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저점 깼으니까 물량이 출해, 떨어졌으니까 물량이 출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물대가 계단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되냐? 돌파를 하고 나서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 채널을 넘어가는 종목군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하락 채널을 넘어가서 이 중간 마디에서 예를 들어 거래량 증가가 실리거나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잡아줘서 넘어가면은 더 시그널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 했을 때도 좋다 되는 게 여길 넘어가면 지지를 받아주고 결국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하단이란 부분에 따른 우려감이 크지 않다 되는 겁니다. 다만 하락 채널 패턴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려올 때 한 차례 정도 더 여진이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바닥이라는 확실히 들고 시장에서도 바닥이 맞는데 한 차례 정도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고 추가 매수 가능 물량을 한번 남겨야 된다라는 게 이런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락 채널이란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추세가 전환될 때 좋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상승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채널을 바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죠. 상승 채널 뭐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상승 채널이겠죠. 그러면 상승 채널이라고 할 때 이 상승이 쭉 이어지는 쪽인데 어디서 사느냐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박스라는 거는 시장에서 두 번째 지지, 두 번째 저항 이때부터가 박스구나. 또는 채널 패턴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정도 때 오게 되면 아 채널 패턴이구나 이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저희도 얘기했듯이 선을 그을 때 최소 두 개의 점이 있어야지 선이 그어지고 중첩이 된 자리가 많아야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정도 자리대가 오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 그럼 이런 자리대를 우리는 노려야 되겠죠. 반대로 시장에서 윗자리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두 번째 자리가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비중 축소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자, 요 근래 이제 핫한 종목 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뭡니까? 포스코가 있죠. 자, 포스코 우리 주간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차트로 보면은 자, 포스코는 어떤 과정을 보여줬느냐? 자, 지난주에 제가 추세 그리는 거 설명해 드렸는데 자, 추세는 어떻게 그린다 했습니까? 앞전에 2020년 저점 코로나 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추세는 가장 좋은 게 뭐다? 가장 중첩이 많은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저점 만들고 2021년도 고가를 만들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단 자리 때 요 상승에서도 추세가 있겠죠. 추세를 보이면은 자, 요 구조로 딱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조 나옵니다. 그리고 채널 패턴에서 한 가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선이 평행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평행이 안 만들어질 때는 세기형 패턴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세기형 제가 다음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 종목은 채널로 가는구나. 확인한 구간이 어디가 되냐면 사실 실제로 이런 구간입니다. 그 외적인 구간은 다른 걸로도 잡을 수 있겠지만 채널이랑 부분을 본다면 여기서가 매수가 되고 여기서가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고가를 만든 다음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가 만들 때의 추세를 그리다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첩이 많이 드는 자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움직였죠? 고가를 만들고 내려오다. 주가가 먼저 위에서 빠지죠. 빠지고 나서 만들다 또 한번 만들다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채널 패턴의 기준을 한다면은 제일 좋은 자리일 땐 사실 이 가격이 되는데 요거는 쉽지가 않겠죠. 우리가 지수가 받아쳤으니까 살 수 있다. 이런 건 되겠지만 주간사에서 보는 그림에서는 이 가격대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이 가격 올지 안 올지 몰랐다. 그러면 여기 추세를 돌파한 자리일 때 여기가 또 한 번의 매수 자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올라가기 전의 차트로 좀 보는 게 좀 더 좋은데. 자, 이렇게 보죠. 그러면 추세를 돌파를 했다가 됐고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아까 뭐라 했었죠? 실적과 가치. 이게 기본으로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성장성이라는 부분도 좋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포스코는 사실 이제 2022년도 이때 포스코가 뭘 발표했었냐면 지주사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왜 얘기했냐면 실제로 포스코는 철강이라는 이 오래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스코가 2차 전지 소재 쪽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단순하게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철강 회사. 그러니까 굴뚝산업이니까 성장성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저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벗어나고 싶다 하면서 지주사로 전환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회사의 가치, 현금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이 2차 전지 소재인데 이게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던 시기였고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던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왔다. 이러면 여기서 딱 우리가 25만 원에 이 종목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25만 원 투자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 종목은 내가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나 생각할 때 자,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던 자리대가 어떻게 되죠? 요 구간대가 거래량이 실렸던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 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1차적으로 저항이 되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까 채널 패턴이나 박스권이나 기본 마디폭이 얼마다 했냐면 요 밴드폭, 요 위아래 움직였던 밴드폭이 기본 마디가 되는 건데 요 기본 마디폭을 딱 볼 때는 직전에 30만 원짜리 때 조금 윗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돌파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디폭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30만 원 자리대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5만 원이나 자리대에서 전후로 매수를 했다면 30만 원 자리대까지가 20% 정도의 수익이 나온 자리. 그럼 여기를 우리는 1차 목표가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었던 밸류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다 따져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가 왔죠. 왔으면 1차적으로 뭐하냐? 비중을 1차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을 일봉이나 이런 데 보면서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박스권을 배웠죠. 박스권으로 한번 적용을 하면은 이 구간이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자리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 박스권을 이탈했다가 채널을 만들다가 돌파를 하고 박스권 상단 자리 갔다가 다시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느냐 요 싸움이 되겠죠. 요 중간 마디짜리 때. 그럼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를 맞춰주는 흐름이 나온다 되죠. 그러면 여기서 비중 축소했던 물량을 재매수해서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다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박스권 상단을 넘어간다 되면은 마디폭 하나가 나온다.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1차 목표 요 라인대를 맞춰서 갈 수 있느냐 거기를 우리가 설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포스코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요 근래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락 채널 패턴이 아닌 다시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뭘로 그리냐? 자 똑같습니다.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첩이 많이 되는 구간 그려야죠. 그 다음에 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중첩이 많이 되는 구간 그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었죠? 최대한 어떻게 평행이 되는 자리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행이 제일 많이 되면서 중첩이 많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스코를 상승 채널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건 두 번째 자리. 여기가 한번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반대로 지금 요 가격대에는 무슨 자리?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채널이라서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상승 채널일 때는 밑에서부터 잡고 하기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실제로 그게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중간에 밑에서 눌림이나 채널 상승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잡을 수 있겠지만 이런 구간 때는 어떻게 했냐?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종목들 좀 더 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 채널을 좀 만든 종목들 뭐 요즘 뭐 자동차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도 이제 앞전에 주가가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금 2021년도 이때 애플카 이슈가 있으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다가 현재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중첩이 제일 많이 되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고가부터 선정한다 이게 아닙니다. 중첩이 되는 자리가 중요하다. 이 부분 똑같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단 채널을 그린다 될 때 하단 채널에서 어떻게 중첩이 역시 제일 많이 되는 자리가 중요하다. 똑같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평행을 맞춰줘야 된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까지 자 여기까지는 뭐였죠? 상승 추세였죠.
그러니까 즉 얘는 고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채널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반 여기가 좋은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 확인한 작업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한다 되는데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요 추세 상단 자리대 왔다 되죠. 그럼 요런 자리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리대는 매수로서 접근이 가능한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다 하면은 1차적인 목표를 어디로 잡습니까? 요 마디폭 하나를 보고 크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 자리대에서 잡았다 했을 때 마디폭 하나를 본다면 얼마입니까?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한 20만 원 좀 이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1차 목표 설정해서 가면 되고 여기 라인대를 도달한다 했을 때는 2차 목표를 갖고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경계와 실적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 밸류가 싼 기업, 현금 배당이라든지 주주하는 정책 확실히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향후 성장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한두 종목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군 볼 때 고려아연 한번 보도록 하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017년도에서 18년도가 고가를 만들었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때도 동일하게 패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패턴 자체가 세기형 비슷하게 나타나는 케이스였는데 채널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작년, 재작년 꾸준하게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채널을 만들고 위에서 움직인다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상승 채널이 이어지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까는 하락 채널이었고 이 같은 경우는 뭐죠? 상승 채널이죠. 그러니까 상승 채널로 이어진 종목인데 아까 여기까지가 하락 추세 돌파하는 자리대가 여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하락 채널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가 타이밍상으로 시간 투자가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수익을 좀 더 확대하고 시간 투자가 좀 더 들어간다는 부분이지만 그럼 여기서까지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번이 지금 무슨 자리대?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대 이 구간대 현재 55만 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한다면 밑으로 하단 자리 손절은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겠죠. 손절을 잡는다 치면은 그리고 이제 윗자리를 간다 했을 때는 어떻게 이 상단 채널 여기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요 윗자리까지가 열린다 되는데 그 전에 매물이 여기 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한 번 정도 걸린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종목 더 해볼까요? 현대 롯데만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 롯데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이 뭐 작은 종목은 아니니까 다만 시가총액이 앞서 봤던 종목군들에 비하면 조금 작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주죠. 그러니까 방산주가 실적도 받쳐주고 왜 작년에는 수주 모멘텀 계약이었고 그 계약을 받은 거를 실제로 이제는 생산해서 실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면서도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 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현대로템이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죠. 일단 채널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는 케이스였고 그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꾸준하게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인데 마찬가지 동일하게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 똑같이 시장에서 가장 중점이 많이 되는 자리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은 앞전에 하락 추세를 넘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지지를 받는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가 어떻게 매수로서 접근이 가능한 자리가 되고 그 다음 목표는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요 윗자리 채널이 만들어지는 윗자리 4만 원이나 자리대까지도 열 수 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4만 원 하니까 상승폭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서 매물이 많으니까 요 정도에서 나는 1차 목표를 설정해서 비중 조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락 채널이기도 하면서 하락 추세를 역전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락을 했던 과정에서 회사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되는 사업을 더 키우려고 하지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지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도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돈이 자꾸 쌓이고 뭐가 되면은 이거를 새로운 사업에 자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하면서 산업 생산이 본격화되고 실적으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시기가 이제 주가가 당연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들어오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차트상에서는 장시간에 걸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이제 선별한다 했을 때는 최소 주간 차트를 가지고 긴 그림을 보고 거기서 선별을 하고 또는 시장에서 굉장히 막 어느 쪽이 좋다 막 열광하면서 올라간 쪽이 있는데 그런 데는 채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상단 자리 왔으니까 이 가격대 이상은 오버슈팅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구간 접근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까지 같이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중장기 선호한 차트가 어떤 거다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세기형이나 이런 것들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봐야죠. 추세 강화형.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패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고가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온 케이스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여기 고가를 만들 때는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이 매물이 한번 사람들이 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가장 좀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가는 종목 뭐 쫓아가시는 거 잘하시는데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점점점 증가를 합니다. 문제는 이 거래량이라는 게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서 고가를 만든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전부터 역사적으로 매물대를 만들었다든지 또는 아까 봤듯이 우리가 채널 패턴에 상단 자리에 걸려 있다든지 밸류상에서 너무 비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매물을 만드는데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겠죠. 근데 조정의 저점이 높아집니다. 이런 종목을 사실 많이 시장에서 얘기를 하죠. 왜?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이니까 결국 돌파형이 나온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매물이 많은 자리를 바로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더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번 내려왔다가 또 한번 두들겼다 자꾸 두들기는 겁니다. 그 두들기다가 나중에는 거래량 증가 나오면서 이 돌파형이 나온다 했죠. 왜? 여기서 사람들은 일부 쫓아갔던 사람들이 손절하거나 버텼던 사람들 매수가 왔으니까 정리. 또 한번 고생하다가 왔으니까 정리. 왜? 쫓아가서 마음고생만 하다가 손절이 아니라 본전마저도 만족해하고 던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에서 어디서 진입을 하느냐 이 법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정도 자리가 와야지 눈에 보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런 상승 삼각형 패턴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두 번째 자리에서 해가지고 요 폭마디가 꽤 된다. 그럼 여기를 1차 목표로 설정해 주겠죠.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밟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차 목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서 받는다면 재매수. 그 다음에 돌파한다 했을 때 재매수 부분 넣어야 하고 그러면 추가 수익을 더 챙기고 나머지 2차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최근 들어서 대형주 내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었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플랜트 중심의 수주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어떻게 됩니까? 수주 받은 게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 매출을 나타낸다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자, 삼성 엔지니어 한번 보게 되면 앞전에 2021년도 고가 이 만들 때 자리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우선 고가를 만들 때 보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처음에 쭉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계속 올라가니까 쫓아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크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번 조정받았다가 또 갈 거야 라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데 이 거래량 소화를 다 못했다는 거죠. 왜? 여기는 2주 동안에 대규모의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맞는 고가인데 한 주 동안의 고가 갖고 돌파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또 옆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 시도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떨어지는 과정이 또 나온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저점부터 계속해서 추세를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만들었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하는 거죠.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넘어가려는데 뭐가 필요하다? 거래 라인 필요하다. 거래 라인이 안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시장의 영향에서 다시 빠진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 구간을 기준해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트가 이런 식으로 조금 그림이 깨끗하지 않은데, 자, 고가 라인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된 거죠. 그럼 전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다시금 무슨 자리? 두 번째 가능 자리. 여기서 비중 축소 한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여기서 돌파가 나오느냐? 이걸 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이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대신에 뭐냐? 여러 번 두들기고 기간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최근 들어서 이런 패턴을 만드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LS가 있겠죠. 자, LS 한번 보도록 하죠. LS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고가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고가를 만들고 계속해서 조정받고 왔다 갔다 반복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는 과정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LS 같은 게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였다 되죠. 그러면 이 자리대가 무슨 자리? 매수 자리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라인대가 1차 목표.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2차 상승. 그래서 우리가 상승 강화 패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중장기 선정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크게 보는 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차트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장기 보여주는 어떻게 관리하냐? 아까 차트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얼추 설명을 해드렸는데 수급적인 부분 매일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외국인들이 주력인 종목입니까? 연기금이 중심인 종목입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회 샀는데 한쪽이 차익실현 세게 나온다면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심이 되는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대형주식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을 체크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하락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 되면은 그 가격대를 빨리 회복해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부분이 생겼다. 그리고 분기 실적에 이런 것도 역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비중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장기라고 사가지고 가만히 놔둔다 이게 아니라 비중을 일부 1차 목표에서는 정리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이 준다면 재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수익 극대화 전략을 피는 것이 중장기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대형주 중장기 편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는 부분에서 오늘 설명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강재현 파트너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향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강재현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무료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를 봐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 성공의 꿈을 현실로 강재현 파트너 그리고 와우넷 스페셜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